쟁점은 내란 공모 의혹입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냐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이 쟁점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보일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쟁점입니다. 국회는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 국회의원 192명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기준이 맞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만약 헌재가 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헌재 재판관 불임명, 내란 공모 등 각종 쟁점에 대한 판단이 결정문에 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럼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환 교수와 함께 탄핵 심판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교수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근데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저는 박근혜 91이라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 간과하신 게, 그때는 그것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그다음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까지 굵직한 탄핵 결정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약간 조심스러운 거긴 한데, 만약에 5대3으로 갈리고 있다면 그러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에서 5대3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 명이 합류하는가에 따라서 결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한 명의 합류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위헌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만약 이 상태에서 윤석열이든 한덕수든 5대3 기각을 내린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인용된 걸 기각된 걸로 제가 바꾼 거예요. 그런 무리한 결정을 헌재가 내릴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헌재는 기다리겠죠. 임명을.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심리를 해서 결론을 5대3이 아닌 6대2나 아니면 4대4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되게 복잡한 이유라기보다는 단지 탄핵 심판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늦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까지 한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기능 자체를 지금 이제 뒤흔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제가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내일 그 탄핵 심판에서 반드시 파면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인데요. 만약에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 탄핵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지금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아침에 그 한덕수 탄핵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탄핵에서 이것이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을까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그 조건에 대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하고 달리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다만 하나가 남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헌법 위반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중대한 위반인데요. 만약 그걸 했다면 지금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겠습니까? 특별검사가 해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을 다 이제 일으킨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 임명 문제까지 해서. 근데 이제 결국 남는 건 이겁니다. 위반은 확실한데 이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공격해서 정지시키려는 사람에 대해서 시간 지나니까 괜찮네. 그러면 사실 헌재를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물러보겠죠. 사실은 이렇게 기각되면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셔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계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명을 내가 임명 안 해도 탄핵당하지 않네. 1명 조금 미룰 수 있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인증하는 꼴이 된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한 교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와 지자체에 가용자산을 총동원하라는 메시지를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석방 이후 보름 만에 낸 첫 공개 메시지였는데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야권에선 내란으로 고초를 겪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반성문부터 쓰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석방 직후 국민에 대한 사과 대신 지지자들에 대해서만 감사 입장을 냈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름 만에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임에도 정부의 총동원을 지시하는 듯한 표현을 썼는데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한다거나 이를 약속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극렬 지지층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고 결과에 대한 불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복을 약속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달리 개별 의원들은 공공연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불 피해자 위로의 글이 아니라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대범죄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다짐의 글을 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하며 오는 26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광화문에 설치해 장외투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파멸 선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만장일치 파면 결정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한 달이면 족할 것이라던 선고가 100일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면서 국가적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